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SBS 패널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언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여러 곳에서 언론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언론 보도와 보도 태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에 한정된 문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들, 즉 주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도 언론, 즉 표현의 자유를 뭐 최대치로 보장하고 있고,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기 위한 중대한 장치인데, 그래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를 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죠. 저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속았던 그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 폭동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뭐 전 대다수의 언론들은 정론직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 특정 소수 언론들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 차치하고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가짜 뉴스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 일반적인 언론의 비평의 자유라든지 또는 뭐 비판의 표현을 제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은데, 오늘도 뭐 어디 하나 또 그런 거 쓴다고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무슨 일진인데 제 아내가 가서 학교에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 꽤 오랫동안 지금 뭐 그 얘기가 낭설이 떠돌다가 결국은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것도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제가 부인을 해도 근거 없이 뭐 누가 그러더라라고 보도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발저린 SBS입니까? 논두렁 시계를 시작으로 정경심 교수 PC 보도에 손혜원 의원까지 언론의 흑역사에 길이 남을 보도를 해온 SBS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로부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참교육 제대로 받았다 이겁니다. 앞서 다른 패널의 질문 중 광주 호남에서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 즉시 잘못된 정보임을 지적했지요. 대한민국 방송기자들을 대표하는 초청 토론회의 질문조차도 이랬던 것인데, 또 이것을 그 즉시 잡아내고 참교육하는 이재명을 보면 수구 적폐 기득권의 언론들의 이재명 공세는 더욱 치열해지겠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곧 이들의 괴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입이 가관이지요. 윤석열은 아산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자신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중소기업의 사내복지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 많은 과세 면제를 해줄 것이고, 과거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80-90%의 임금을 받았다며 이것을 계속 올려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또한 우주와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머뭇거리다. 해양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해양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해나가면서 엄청난 산업 연관이 생겼고 관련 분야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우주산업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고 먼저 발전한 국가들과 잘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지요. 또한 해양과학에 대해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남태평양에 남극기지 같은 연구소를 만든다든가 심해저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한 번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어설픈 답변에 안쓰러웠는지 답답했는지 학교 관계자가 직접 우주산업에 인공위성을 만드는 전기전자 회사가 많이 생기면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취업을 시킬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이어 마지막 소감을 요청하자 이렇게 발언하지요. 창의적으로 이게 뭐 책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서로서로 분야가 다르더라도 동료들하고 자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발전했냐 했더니 펍, 맥주집에서 미래가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 퇴근길에 맥주집에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시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빵빵 터지지요.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첫마디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며 끝마디는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다지요. 내심 듣고만 있고 싶겠으나 어디 토크 콘서트니 간담회라는 것이 듣는 것입니까? 소통하며 토론하는 거지요. 학생들 역시 대통령 후보가 왔다니 당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들의 질문에 기본적인 답변도 못한다 이겁니다. 중소기업가들과의 간담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일방적으로 듣고 본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해석을 하고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가는 곳마다 이전에 했던 기업가들의 말을 옮긴다 이겁니다. 질문에 대해 일정량의 답변은 해야겠으나 그러지 못하니 주워들은 얘기, 앞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꺼내다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반헌법적 발언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언론을 타면서 그야말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겁니다. 결국 무지다 이거지요. 정책적 무지와 철학적 부재, 깊은 고민과 토론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워딩과 단어 선택이 입만 열면 나온다 이겁니다. 또한 전국의 소원수리성 유세를 다니는 것도 코미디다 이거지요. 본인이 무슨 마법의 램프의 지니입니까? 검찰총장 시절 전국을 순회하며 검사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어떻게 기업인과 근로자 혹은 취업 청년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의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폐지는 노동자와 취업 청년들에게는 망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아무 생각 없는 행보가 안양 공사장에서 터졌지요. 윤석열은 하루 전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일단 법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기업인들의 그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을 아주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를 하면은 기업을 하시는데 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윤석열은 안양의 도로포장 공사 노동자 3명이 사고로 숨진 현장을 긴급히 찾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에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분이 롤러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고 현장에 왔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운전자가 롤러에서 내릴 때는 롤러가 움직이지 않도록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아마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만 중립에 놓고 하차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옷이 기어에 걸려서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하고 운전자는 롤러에서 떨어지면서 그 앞에 작업하던 3분의 근로자가 깔려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단순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는데 오늘 와서 조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현장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 순식간이었다고 한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발언하지요. 이 사고의 원인은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하차할 때는 반드시 시동장치를 끄는 것이 원칙임에도 끄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겠지만 선반이나 머신을 작동해 일하는 작업이 늦어지니 작업을 원활히 하려고 센서를 꺼두었다가 다치면 본인이 다친 것이다.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며 기업이 아닌 운전 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유근 시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산업 현장이든 건설 현장이든 실수는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치인과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싸잡아 노동자 책임을 돌릴 거면 거길 왜 가서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가. 자본가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필 거기까지 가서 떠벌리는가. 그게 보수의 가치관이라고 믿는 건가. 저런 썩어 빠진 자를 우리 사회의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고 늙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편을 든다.
공동체의 보살핌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 독재의 경비견을 자처하는 기현상,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철폐,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까지 윤석열판 노동 말살 3종 세트만으로도 경악 그 자체다. 이것도 모자라 굳이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신 현장에 가서 작업자 조작 실수로 책임을 지우고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될 일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의지는 왜 꺾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윤석열 후보의 야만스러운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인지, 노동자 탄압 구사대 대장 선출 선거에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홍준표 후보에게 열광했던 청년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했는지 알 것 같다. 자신들을 노동지옥에 밀어넣을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하루를 치열하고 절박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오늘의 망언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재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책임이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왔다 이겁니다. 분명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 또 나오겠지요. 윤석열은 입만 열면 왜 곡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진짜 곡소리 날 일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